2부 아빠들의 왕수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현준 만평 작가 겸 평론가 겸 전국구 사회자.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그 뭐 머리 좀 이상해. 아니 그냥 이건 쓰는 게 맞아요. 네. 항의하는데 항의에 띠를 두는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을 검게 만들자 검게. 아 근데 이게 머리를 세팅을 했으니까 예. 망가지진 말아야겠고. 그렇죠. 쓰긴 써야겠고. 예. 근데 그 어렸을 때 태권도 빨간 띠까지밖에 안 땄죠. 전 태권도 안 다녔습니다.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네. 검은 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저 검은 띠 하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주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정치쇼의 제 위력을 정말 느꼈습니다. 왜요? 제가 보통 이제 기자들은 자기 기사 관련해서 검색을 좀 해요. 자기 이름을 연관 검색어로 고현준 작가님 뜨더라고요. 그 뭐 위력이 아니면 어디 갖고 사람들이 사인해달라 그러지 그게 위력이지. 어찌됐든 제가 그때 고현준 작가님이 검색어도 제 이름 같이 누가 떠요. 검색을 해봤다는 거죠? 연관 검색어로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치쇼도 같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위력이라고 하는 얘기 당연한 건가요? 감동을 네. 먹기에는 좀 허접하다. 조금 약하네. 죄송합니다. 자, 919님 예산 휴게소에 정치쇼 나오네요. 차에서 듣다 잠시 휴게소에 들렸는데 봉도사님 목소리 나와서 놀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론조사 팟캐스트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나 한번 봤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예산이었나요? 충청도. 충청도요? 충청도 분들이 겉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밑으로 좌파 진보 이런 분들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할 때 보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밀릴 때 밀리지 않고 굳건히 버텨주는 데가 충청도예요. 묘한데요, 여기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충청도로. 아니 이제 저 지역으로는 안 나가요 이제. 지역 국회의원은 안 해요. 큰 물에서. 예. 그리고 또 제가 충남이 고향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신적 고향 홍성. 홍성이요? 예, 홍성에서 살았잖아요. 정신적 고향. 아니 또 저희 어머니 고향 홍상이라서. 홍상? 홍성. 홍성. 예. 홍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홍성은 한우. 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네. 이거 얘기해도 돼요. 지금 청와대 정무석 하는 그 한병도 의원. 네네. 면회를 왔어요?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네. 근데 유일하게 한병도 의원만 안 왔어요. 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횡성에 가 있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 횡성에 가고 예. 횡성 교도소를 못 찾으니까 또 횡성 경찰서 간 거예요. 네. 그 경찰서 그 지키는 위병 네. 그한테 여기 교도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네. 또 이 있어요. 경찰이 저쪽에 있습니다. 있어요. 횡성 교도소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찾고 그래갖고 전화 통화하는데 있을 거예요. 같이 온 다른 사람들한테 형 거기 어디야? 그러고 여기 교도소 내니까 나는 못 찾겠는데 어딘데?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횡성에 와 있지. 지금 그런 분이 정무수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택시 타고 저기 목동 와야 되는데 저도 목동 간 적 있어요. 저 중앙구 목동. 중랑구 그렇죠. 그거 바로 노원구 옆이잖아요. 진짜 놀랐어요. 전 거길 처음 가본 거예요. 내리자마자 목동인데 혼자서 아파트도 안 보이고 그 목동역이란 데 저를 내려주셨거든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데 3만 몇천 들었어요. 상당히 거기가 멀죠. 어렸을 때 화랑촌인가 뭔가 하는 데가 우리 그 일대에서 제일 부촌이어갖고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그 동네 갖고 부촌에서 나온 애들 죄다 두들겨 팼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추억을 더듬다 보면 그런 식으로 뭔가 범죄랑 연관돼. 횡성이 아니라 영월이었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그렇죠. 횡성에 교도소가 없어요. 영월. 예. 영어를 피긴 해요. 예. 횡성에는 교도소가 네네. 없어요. 영월 그래서 가야 결국 되는데 면회를 못 왔어요. 한 번도 면회를 못 왔어요. 한병도 정무수석이 그래서 유일하게 한 번 온 게 횡성으로 갔어요. 강원도. 듣고 있는 한병도 수석. 자, 이런 건 명예훼손이죠. 뭐가요? 제가 지금 한병도 수석이 잘못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친근하고 인간적인 미가 부각돼서 아마 한병도 정무석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좀 기가 어둡거나 일치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그 기사가 있었어요 따로. 기사가 있는데 기사에 잘못 아니요 기사한테 잘못 오달지. 네. 횡성으로 가자 그랬으니까. 한병도 수석이 명예훼손 걸면 좋아요. 그럼 제가 합의하고 돈 줄 거 아니 그걸로 둘이 술 먹으면 되지 뭐. 그렇군요. 네. 아무튼 첫 번째 이슈. 안철수의 승부수 통할까? 고현준 작가님. 네. 작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 재밌다고 계속하라고. 한병도 수석 얘기 계속하라고. 어제였습니다. 20일 날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회심의 일격. 그러니까 회심의 자살골. 자살골입니다. 그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박하시는 분들 왜 몰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 주식할 때도 몰빵하고. 예. 비어 아니에요 비어? 비어. 아 괜찮았어요 우리 컨셉이에요. 네. 비어 잘 쓰는 아 그래요? 거. 네. 예. 야, 몰빵을 한 것 올인. 같아요. 올인. 올인. 예, 올인. 근데 올인도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라서. 아니 걸기. 제대로 된 거예요. 다걸기라고 하죠. 에, 다걸기 말로. 다슬기. 다걸기. 예. 아무튼 안철수 대표는 뭔가 이게 국어를 이렇게 우리가 고생시켜도 될까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예. 기자회견 후폭풍으로 그 이제 통합의 반대파에서 의총을 소집했는데 또 그 의총이 안 나오면서 험한 분위기들이 연출이 됐죠. 대표적으로 뭐 정동영 의원이나 뭐 유성엽 의원은 뭐 끌고 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끌고 와서라도 참가를 시켜라. 그렇죠. 유성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또 송기석 의원 측에서는 말 좀 가려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게 이제 또 요즘은 워낙에 방송에서 여과 없이 그냥 다 노출이 되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그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 승부수를 띄운 거죠.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통합 찬반을 따져보자. 예. 찬성이 되면 본인은 백의종군하면서 새로운 그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 반대가 되면 당권을 내려놓겠다. 뭐 이런 그 마지막 승부수로 보이는데요. 통합에 있어서는 예. 그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를 보면서 결국은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 간의 통합 문제가 결국은 그 내년에 있을 6.13 지방선거를 타겟으로 하는 것일 텐데 그 어찌 보면 국민의당이 그 호남을 지지로 하고 있는 그 중역들과 안철수계 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항상 어디든지 이별은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분당으로 가는 모습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구질구질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 시점에서 승부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당원 자살골이라고 얘기하는 투표라는 그 승부수를 했을까? 띄운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전당 이게 예를 들어 그냥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상해 의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당규 13조에 보게 되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전당대회의 기능이에요. 지금 합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전당원 투표제로 던졌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또 그 5조인가요? 뭐 그 꼼수를 부린 거예요. 당무 의견회가 의원회가 의결에 회부한 안건은 전당원 투표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당규를 비비 틀어갖고 당규에도 안 맞는 걸 던지면서 전당대회 하면 대의원대회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전당원 하게 되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심플한 의결 구조를 찾아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지금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이 절차들을 다 뭐 살펴봤겠죠. 예. 그러면서 어제도 그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계 의원들이 이 전당대회 얘기를 했더니 당규에 따르면 가능하다 전당원 투표가 예. 안철수 의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발췌해낸 것이 아닌가. 찾아낸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이 전당원 투표라는 게 확실히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ARS와 모바일 투표를 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51%.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상황이 계속 연출될 거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 말고 대항마라고 하면 좀 박지원, 뭐 말씀하신 박정천, 천정배, 정동영 이렇게 꼽는데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40명 국민의당 의원 중에 30명 뭐 안팎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전당대회로 가면 불리하니까 법칙상 룰 게임이죠. 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이 투표나 뭐 선거라는 게 그 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확 달라지니까요. 예. 예. 아니 근데 전당원 투표하게 되면 그 안철수 대표한테 유리한 결과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좀 분리해서 볼 게 필요한 게 이 예. 전당원 투표라는 게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가능을 합니다. 가능해요. 그렇죠. 당무위원회가 의결하여 회부한 안건이 되는 네, 거니까. 그 이게. 안건에 대해서 예.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전당원 투표에서 설령 그 합당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합당이 되거나 또는 현재 그 당원 단계에서 정한 합당 절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철수 대표 측의 의도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전당원 투표에서 합당합시다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도 이게 합당을 위한 당내 여론몰이 또는 아니면 호남파에 대한 압박
정도가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합당 절차가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 그 합당 절차는 어떻게 해요?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또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지르는 거지.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전당원 투표에서 야, 이 바로 가지 당원 않아요. 국민의당 당원 당규를 해석한 거는 이게 레전드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13조 5조를 갖고 그럼 전당원 투표로 끝나면 합당이 되는 거냐.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13조 합당과 네. 해산 등등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꼭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전당대회에서 또 이제 대의원들이 그렇죠. 그런 의견을 네. 물었지만 우리 어느 대의원이 나서 이거 그 반대합니다. 그럼 찬반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여론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뭐라 붙여도 결국은 당원 당규상 제13조 기능과 권한 전당대회에서 해산 합당 등 전당대회에서 무조건 해야 그러니까 돼요. 거기를 근데 압박하고 말씀 전 당원들이 찬성하는데 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내지 의원들이 사람들도 반대할 수 있겠냐 영향을 받을 이런 거죠 것이다. 사실. 아니 전당원들이 찬성을 하지만 대의원들이 우린 현당원이다. 네. 아니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아니, 그럼요. 대의원들도 당원들의 뜻에 맞들어서 나의 소신을 바꾸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때 나에게 이미 도움되는 쪽으로 다 선택할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자신에게. 민주당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요 그런가요? 민주당은 이미 그 안 받을 것 추미애 대표가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기엔 버린 네. 카드예요. 물론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런 승부수를 던졌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제 전 재밌는 게 그 의총에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의총 당대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의총 시작하기 전에 당대표에 모두 인사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위원장이 하든 아니면 다른 사회자가 하든 정리를 하고. 근데 당의 의총인데 의원총회 아니에요. 네. 당대표가 안 나오니까 또 누가 그랬어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인가? 의총에도 못 나오는 배짱으로 무슨 합당을 하냐. 정동영 의원이 그 얘기했어요. 예. 네. 끌고라도 와라 유성엽 그건 의원은. 유성엽 의원이요. 네. 정치 어디서 배웠냐? 예, 정동영 의원이 아, 그래요? 예. 학교에서 배우셨겠죠. 정치를 잘 못 배운 사람들 왜 쫓아갔냐 그때. 이걸 또 그렇네요. 물어봐야죠. 2015년 12월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왜 쫓아갔냐.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본인에게는 그 말을 전해왔다. 의총에 이렇게 진행되면 본인의 의견을 다 밝혔으니 의총에서 회의하시라. 예. 뭐 이런 의견을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전해왔다라고 하면서 결국 의총은 비공개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제 호남 중진들은 공개하자. 그럼 무슨 비공개가 있어요 정치에. 참 웃긴 것 같아요. 뭐 하자는 건지. 아니 호남 중진들이 맞죠. 근데 또 추미애 의원이 또 훅 찔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아니 국민의당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미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다. 오합지졸한 표현을 썼죠. 그렇죠. 네, 추미애 대표도 센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예. 네. 원래 세게 얘기해요. 꼭 이럴 땐 또 세게 해. 얼굴 인식 좀 빨리 해라. 정보 좀 찾게. 스마트폰이랑 얘기하고 있어. 자 다음 이슈. 평창 구상 문 대통령의 승부수 어느 분이 가져오신 거예요? 예, 전데요. 예. 저가 누군지 얘기해야 돼요. 네, 정인설입니다. 예, 고현준 작가 연관검색어 정인설입니다. 아니 여기에 그 가끔 가다가 UFC에 고정으로 진수 의원이 나오거든요. 예. 라디오에 특화된 분이에요. 진수입니다. 무슨 발언을 하기 전에 항상. 항상 그걸 알려주면 청취자분들 처음에는 이거 뭐 네. 뻔한데 또 근데 계속 얘기하면 거기에 중독이 돼갖고 누구 다 얘기 안 하는 다른 사람이 비정상적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루틴이 되니까. 정인설입니다. 예. 어디에요?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한경에. TV로 치면 자막이네요. 그렇죠. 자막이죠. 근데 한국경제신문이 이번에 유독 째려보시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 고춧가루 아주 그냥 홀대로. 청양고춧가루 제대로 뿌리고 다녔어요. 왜 그랬어요 도대체? 그 부서 틀려요? 저희만 뿌린 건 아닐 거고 예. 아마 많이 여러분들 같이 뿌렸고 지금 뿌렸을 겁니다만. 뿌린 데들 다 지금 우리가 추적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과 한번 하시고 아니, 여기 사장도 하는데 왜 사과를 해요? 예? 사장급. 정 씨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손 씨. 야, 정봉재 전국구 송년회 갔더니 정시 되게 많아. 예. 제가 정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예. PD님, 작가님 다 진행자 다 정씨.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본부장인 정태익이 정씨예요. 맞죠. SBS 이 정치쇼 주변에 정씨들 우리 그때 봤잖아요.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센터장, 아니 진행자, 25명 중에 13명이에요. 담당 PD 그리고 패널들도 정씨가 되게 많거든요. 정씨 아니면 정두원, 정택은 정씨 아니면 안 써요. 정씨쇼예요. 정치쇼가 그리고 아니라 전용 정씨쇼예요. 정씨쇼. 정씨쇼 그리고 전혁 씨도 원래는 정혁 썼어요. 야 남의 집 족보까지 바꿔가면서 이거
정여욱인데 잘못 썼고 전여욱이 된 거예요. 예, 정인설입니다. 예, 가시죠 얼른.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창 올림픽과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이게 쌍중단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중국이 얘기했던 거고 러시아에서 동조했던 건데 그와 유사한 형태로 얘기를 했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2월 9일이죠. 2월 9일에 평창 올림픽이 개막하는데 이제 우리 가장 큰 훈련 키 리졸브 옛날 팀 스피릿 훈련을 불렸죠.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예, 그게 2월 말 4월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같이 열리면 분위기가 좀 약간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매 훈련 때마다 북한이 도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니까 그걸 연기를 하자라고 미국 측에 제의를 한 거 미국 측에서 한미 동맹에 의거해서 한미 군사 당국의 의견에 철저히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C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MBC. 네.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공식 중계사죠. MBC에서 기차 얘기를 타고 가면서 했고 인터뷰했던데요. 그렇죠. 이른바 대통령 전용 열차 경강선을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이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은 뭐 거의 오케이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동안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미국은 1년 내내 훈련이거든요. 한국하고만 연합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렇죠. 그 일정이 연기가 꼬이는 되면 거니까. 다른 것도 다 꼬인다. 아니 근데 캐나다 이렇게 된 방문하고 거죠. 있는 틸러슨이 아는 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즉 틸러스는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죠. 국무장관이니까 이거는 국무장관 소관이 아니다.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 또 하나는 끝물이다. 틸러슨 장관이 교체설, 예, 사퇴설이 아니 계속 근데 야구하고 그 있죠. 예. 틸러스 장관이 이게 공개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틸러슨을 지금 파이어 시키지 못하는 게 트럼프의 전공 아니에요. You fire 이 전공인데 근데 여기서 생략된 표현도 있죠. You are fired인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You fire. You are fired거든요. 근데 어쨌든 매티스가 뭐라 그랬냐면 틸러슨이 그만두면 같이 그만두게 될 것이다. 매티스 때문에 좀 못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트랙 전술에 적합하거든요. 둘이 잘 어울리긴 해요. 아니 트럼프가 막 질러대면 또 틸러슨이 다른 얘기하고 틸러슨이 질러대면 또 다른 얘기하고 이게 미국의 그 투트랙 전략에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틸러슨은 모른다고 했는데 이건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그 뉘앙스였다는 거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국무장관 소관이 아니고 국방장관이 보고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사실 그걸 결정하고도 한미 연합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보통 이제 티 리저브 훈련이 2월 말 3월 혹은 3월 말 4월 초 이렇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올림픽과 관계가 없는데 올림픽 끝나자마자 패럴림픽도 되잖아요. 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패럴림픽 겹쳐져요. 기간을 겹치죠. 네. 예. 근데 패럴림픽에는 또 북한 선수단은 파견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해진 여러분들 바는 없는 확인해 거예요. 주셔야죠. 정해진 네. 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반응이나 응답이 현재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은 얘기를 한 거고 예. 제안을 한 거고 미국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 이제 뭐 말하자면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뭐 좀 우리가 주목을 그렇죠. 해야 될 일단 부분이죠. 그 제안을 해놨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응대를 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인 근데 저는 거죠. 묘한 뉘앙스를 느꼈던 게 이번에 제안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물밑 작업을 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연기는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공표를 하는 시점을 두고 계속 그 저울질을 해오다가 이제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뭐 이슈는 북한에 갔는데 이게 공교롭게 이제 북한이 이제 그 ICBM 완성 시점 물론 김정은이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기권 재진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3개월 정도 있으면 완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점이 대략 이 3월하고 연초라고 봤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게 뭐 쌍중단 얘기를 하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훈련 안 하고 저쪽에 올림픽 참가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뭐 이렇게 쭉 이어가면 대화 국면을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의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그 중국이 제안했던 쌍중단의 정신과 연계시키지 마라. 이건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 군사 훈련을 일시 우리가 연기하는 딜레이하는 것이니 거잖아요.
쌍중단이라고 하게 되면 자꾸 이제 그럼 또 남남 갈등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중국의 제안을 뭐 받아들이는 네. 거냐? 그럼 또 한국경제신문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수 될거 아니야 이걸 또. 홍보해 주셔서 실제로 감사합니다. 지금 네.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예. 중국 가가지고 북한 그런 체육계 인사들하고 만났어요. 오. 그래서 좀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많이 나눴고 또 귀국해서 또 언론 인터뷰도 했거든요. 예. 네, 직전에 뭔가 성과가 좀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북한 측에서 좀 너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준 건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틸러슨도 얘기를 했지만은 서너 개 정도의 대화 창구는 계속 가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밑 접촉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원비어 그것도 그 유럽에서 만나는 비공개 접촉 라인을 통해 갖고 그렇죠. 확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전혀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고 무언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까지 갈 거냐는 사실 잘 예.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건 우리가 3부에서 하면 안 될까요? 잘 모르는 거 지금 계속할 수는 없죠. 3부에서 예.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손소 변호사, 고현준 만평 작가, 전국구 송년회 사회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잘 모르는 게 뭘 잘 모르겠다 그랬죠? 이제 북한이 대화에까지 나설 것인가. 예.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전제 조건이 이제 핵 국가임을,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예. 미국은 핵 동결 내지는 도발 중단 이래야지 서로 대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다만 도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기싸움을 하면서 분위기를 볼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게 그러한 핵 문제, 남북한 대화, 협정 무슨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모든 절차를 중지하잖아요. 그렇죠. 잠시. 연기하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은 동계올림픽에 참가합니다 이번에. 막판에 들어올 거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아니 막판 아니고 뭐 중판에 들어와도 되고 중판에 들어와도 되고. 예, 100%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할 거 다 했거든요. 저는 군사분 개선을 육로로 북한 선수단이 뭐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넘어오는 그 장면이 막 머릿속에 이상하게 그려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설정으로 재밌게 그 군사분계선 거기서 그 낮은 포복으로 오는 거야 선수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들 딱 체포해갖고 평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낮은 폭으로. 오늘도 북한 병사 한 명이 기순했죠. 예, 속보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요즘은 우리 그 작가 선생님들이 이 문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갈증을 안 내는 것 같아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있을 때 잘해. 문자 있을 때. 자, 4504님, 봉도사님 반갑습니다. 하루라도 방송 안 들으면 밥 안 먹은 것 같은 기분이 크크크. 인천에서 유광미 드림. 감사합니다. 김미정님, 고윤주님 배우 정우 닮았어요. 잘생기셨어요. 자, 나이로 따지면요. 네, 배우 정우가 고현준을 닮은 겁니다. 여가 먼저 태어났어요. 제가 몇 년 더 예. 먼저 태어났네요. 네. 정우 씨가 지금 20대 초반이고 우리 고현준 씨가 지금 20대 후반입니다. 너무 좋다 이런 거. 네. 아니었어요? 20대 중반이었어요? 좋다고요. 중반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좋아요. 중반인 줄 알았더니 후반이네. 우리 봉도사님 지금 흥분하셔서 침을 막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침 원래 흘려요. 갈 때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침이 흐르는 스타일이 침이 이게 미자가 그 입자가 얇아지면 날아가잖아요. 네. 미자는 누구예요? 입자가 아는 분이 있어요. 미자도 입자 동생이 미자예요. 그래서 이게 침이 근데 두껍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뚝뚝 흐르는 거예요. 바로 아래로. 바로 아래.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이른바 이제 폭포형 방편이라고. 마이크를 이걸 씌워놓은 스펀지 같은 게 축축해 보이네요. 아니 이건 그렇죠. 누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 질식이에요. 제 입냄새 때문에. 아우, 네. 더러워 죽겠어. 자, 다음 이슈. 특검에 짜증낸 최순실. 자, 네. 정봉주 짜증낸 그 정한성. 그랑 똑같은 거죠. 정한성 PD죠. 예. 네. 최순실 씨가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인데 여기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1심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항의 차원에서. 근데 이번에는 과연 증언을 할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단치면서. 네, 내용이
좀 이게 특검한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냈는데요. 보기 좋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게 도대체 뭘 묻는 거냐, 똑바로 질문을 해라 등등 좀 그런 내용들. 승마 전문가를 데리고 오든지. 그렇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에 가보시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이 구체적으로 또 이런 질문을 했죠. 아니 딸에게, 정유라 씨에게 말을 내 말처럼,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최순실 씨가 그럼 내 말처럼 타라고 하지 남의 말처럼 타라고 하냐, 그렇게 반박을 하고요. 말이 맞아요. 네, 또 특검이 차분하게 질문을 잘 듣고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대뜸 그러니까 왜 새벽에 남의 딸을 데리고 갔냐? 라고 하면서 새벽에 그 정유라 씨가 갔던 게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납치됐던 거다라고 하는 뜻의 얘기를 하면서 딸이랑 나랑 지금 싸움 붙이는 거냐. 나는 지금도 걔가, 정유라 씨가, 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반박을 한 거죠, 세게. 그러면서 특검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말 구입했던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독일을 한번 갔다 오든가 아니면 말을 연구한 검사님이 나오시든가 하지 답답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특검이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해서 방청석에서 심지어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건 법정의 품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훼손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사실 웬만한 변호사보다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최순실 씨가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떤 걸 착각하죠? 법정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로? 막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예전에 동네 슈퍼에서 어머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 때 슈퍼 어머니 팟캐스트 이런 거 괜찮다고. 사실 포기한 거 아닌가요? 사실 다 내려가. 게 절대. 근데요 최순실 씨 고도의 술수인 것 보면요.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 마인드도 있고요. 일단 맨갑이에요. 멘탈이 그렇죠. 가벼워요. 25년 구형받잖아요. 네. 쓰러졌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조폭들도 못 나와요. 일단 그 포기를 절대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언하면서도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금 부정을 하거나 모른다고 넘어가는데 일단 인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2달 동안 259번이나 통화했냐 맞냐라고 했더니 대포폰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 40년씩인데 그 정도 못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이 뭐냐 물었더니 통화 내용을 묻는 건 실례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증인이. 실례를 하나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나에게 실례다 묻는 거 묻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죠. 네, 실제로. 그리고 또 청와대 출입한 적 있냐. 수사해야죠. 청와대 출입한 적 있냐 했더니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간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의미 있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독일에서 호텔을 삽니다. 최순실 씨가 호텔을 이제 매입하는데요. 그때 그 돈이 삼성이 코어스포츠로 보낸 돈이 맞냐라고 했더니 맞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나중에 관련된 비용을 정산 쭉 돌려줄 생각이었다라는 말까지 붙였는데요. 이런 걸 볼 때 글쎄요. 오히려 특검에게 여러 가지 짜증을 내면서 본인의 좀 분풀이를 하는 거지 특검의 어떤 그 추궁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기술 들어간 거죠 이제. 슬금슬금. 거기에 연기력까지 되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장시호 조카 장시호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번에 조카 장시호가 최순실 씨 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사이에 단독 면담 일정표를 발견했는데 인정하냐 그랬더니 그 말은 안 하고요. 특검하고 장시호 씨 사이에 플리바게닝이 심한 것 같다. 즉 사전에 서로 형량을 좀 낮게 구형해 주기로 하면서 짜고 한 거 아니냐. 그게 누구 얘기예요? 최순실 씨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에서. 또 법에 대해서 들어간 지 한 1년 됐다고 또 사법고시 볼 준비하고 있나 봐요. 사실 아시겠지만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매일 재판받으면 웬만한 절차는 통달합니다. 그럼요. 네, 정말 통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통방을 하면서 거기 또 10수년 산 사람도 있거든요. 무기수들. 그룹 스터디가 이루어지죠. 그룹은 안 되죠. 여기 독방이거든요. 통방 스타일이라고. 통방. 이른바 이제 소통방. 네네. 거기서 다 얘기해줘요. 그다음에 또 교도관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 교도관들도 또 슬금슬금 해갖고 오다가다 하면서 한마디씩 해줘요. 툭툭. 그러면 그게 이제 모자이크로 쫙 해갖고 퍼즐 게임 마치듯이 스스로 터득을 해가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고 빵이라도 하나 받아 먹으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예. 그리고 또 특검이 작년 1월에 이제 그 박산진 그 당시 그 삼성전자 사장하고 황송수 당시 전무가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말구입 계약서를 이제 직접적으로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추궁을 했는데 그럴 때는 또 불리할 때는 아니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로 일관했거든요. 예. 최순실 씨는 여전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증언을 하면서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야, 같습니다. 근데 25년 구형받은 사람의 심리 네. 상태가 아니에요, 저게. 아, 그렇죠. 저 진짜 정도면은 뭐. 맹간이에요. 네. 아,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8672님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대통령을 쥐락펴락 했는데 그 정도의 약과지요.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네요. 정말. 슈퍼맨갑이에요, 저 정도면.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안민석 의원의 얘기에 신뢰가는 게 밖에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은 힘이 안 빠지거든요. 뭐냐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으니까 이거 살고 정치적 재판이고 뭐 한 5년 10년 살아봐야 나오면 네. 인생 청춘 70서부터 했는데 든든하니까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사실 뭐 그래서 저 재산을 다 몰수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막 동료들끼리 할 때 보면 그 기승전 마무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 않겠니? 뭐 그 최순실은 또 살 거 있으니까 예. 이런 얘기들 우리 그냥 우리끼리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면 뭐 소위 말해서 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요. 예. 뭐 그 안에서 쫄면 먹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정희석 기자님, 미정은 위원장이 뭐예요? 김정은. 미정은이 아니라 김정은. 아 밖에서 오타났네요. 네. 초조하니까 계속 오타나요. 정희석 기자님, 김정은 위원장이 해킹 공격을 명령했다? 지난 5월이었죠. 예. 워너크라이라고 이제 그 랜섬웨어 일종이죠. 랜섬웨어. 그죠. 랜섬웨어라는 게 이제 인지라고 소프트웨어 합쳐가지고 그렇죠. 이거 풀어줄 테니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 150개국에 피해를 미쳤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의료 체계, 병원 자체가 마비가 됐었어요. 워너크라이라는? 그렇죠. 워너크라이. 워너크라이, 위너크라이. 워너크라이죠. 워너크라이. 워너크라이에 있어서 그게 그동안 배우는 항상 우리 아까 기승전 기승전 북으로 끝났어요. 모든 해킹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뚜렷이 안 나오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 예. 디도스 이런 거 항상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번에 다 해보니 결국에 북한밖에 없더라. 지난번에 랜섬웨어 그 공격했을 때의 조합이나 이런 배열이 비슷했다. 맞습니다. 거의 유사했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동안의 사례가 많았어요. 한국은행도 한번 7, 8차례 예. 해킹을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미국하고 관련된 건 2014년에 소니 픽처스 해킹해가지고 이게 누구 소행이니 뭐 했을 때 네네. 그때도 북한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소니가 네. 그때 영화를 만들었는데 인터뷰. 김정은을 영화 제목이 인터뷰죠. 네. 네. 예, 인터뷰죠. 근데 네. 김정은을 비하하는 네네. 그러니까 희화시킨. 희화시킨. 그러니까 그것을 해킹해갖고 결국 영화 상영을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것도 북한 소행이니 그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의 기법들이 북한하고 비슷하더라는 걸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럼 북한 IT가 또 최고의 아, 기술자들이거든요. 실제 그래요? 그렇죠. 실제요, 그러면. 해커 사관학교입니다. 정말 뛰어나죠. 아, 그래요? 북한 아니, 같은 경우는 IT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 미사일 쏘고 그러는 게 IT 기술과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초정밀 기술 아니에요. 네.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죠. 사실 뭐 인도뿐만 아니라 북한도 정말 강국이고, 근데 그게 그동안 보면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3대 위협을 꼽은 게 핵, 미사일은 다 알 거예요. 사이버. 공격, 사이버 이걸 공격. 딱 지목을 하면서 그 다음 날 워너크라이는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밝혔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결론. 영국이 동의했죠. 일본도 이거 다 예.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북한이 미사일 강국인 동시에 소프트웨어 강국이 됐고 아니, 그건 원래부터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우리 가상화폐 많이 하잖아요.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저께죠.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것 역시도 북한의 진짜. 소행으로 추정을 하고 실제로 지난 뭐 올해 들어서 있었잖아요. 그건 북한으로 거의 추정을 하고 있어요. 8,500만 불 해킹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뭐 북한이 왜 이러냐. 예. 각종 무역 제재, 금융 제재 다 받고 북한의 노동력도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바깥으로 수출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네. 그럼 외화벌이 수단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어떤 위협적인 북한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해킹이. 자, 신태균님, 근데 북한 기술력이 왜 그렇게 뛰어나나요? 북한은 왜 그리 기술이 좋죠? 저도 궁금합니다. 북한은 이러잖아요. 군경 병합 발전이라고 그러는가요?
군에서 발전시킨 기술을 경제로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군은 지금 주요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미사일 아니에요. 네네. 미사일은 초정밀 기술이 있거든요. 최첨단 기술. 그냥 그걸 하려면 IT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죽기 살기로 덤비면 아무리 뭐 근데 IT가 강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오래전서부터 정평이 나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미사일과 해킹, IT 이쪽에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또 간혹 가다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그 북한에서 자체 개발한 어떤 뭐 OS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휴대전화 구동시키는 그런 그 OS 있잖아요. 독자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수준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또 않아요. 디자인의 문제인가요? 아니, 폰트 서체의 문제인가? 그게 대중화되어서 그 북한 주민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OS 그러니까 노출된 그런 것과 이게 뭐 미사일 기술이나 IT 해킹을 하는데 쓰는 기술 다른 그러니까 차원인가요? 다르죠. 비공개되어 있는 그 기술력의 차이는 모르긴 몰라도 하늘과 땅일 걸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진짜 이 사이버 공격 있잖아요. 철도나 항공사 이런 게 이제 메인선에 해킹이 돼갖고 그 메인선 갖고 장난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위험하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아까 3대 위협으로 핵, 미사일, 사이버 그 공격 또 하나는 북한이 또 생화학에 집중하기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화학 무기가 어마어마하죠. 화학 무기에 네. 뭐 대해서. 탄저균을 미사일에 뭐 이제 장착시키는 뭐 실험도 했다. 뭐 그런 보도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버 공격 심각해요. 근데 이번에 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배열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그 랜섬웨어 공격했을 때 랜섬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인질을 인질이죠. 잡고 예. 인질 풀어주는 대가로 협상금을 인질 그렇죠. 보상금 네. 아니에요? 인질 보상금 좀 이상하다. 그걸 가상화폐로 또 예. 받고 가상화폐로 또 가상화폐 또 네. 해킹하고 남는 장사죠. 예. 와, 범죄로 치면 최고의 범죄네요. 흉악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더 그쪽으로 신경을 돌리는 거죠. 자기들. 지금 뭐 슈퍼노트 만들어가지고 뭐 달러 위조 지폐 찍어내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또 그건 이제 옛날 방법이고 슈퍼노트는. 그렇죠. 아날로그적 방식이죠. 네. 저는 북한이 만약에 어떤 그 테러를 한다면 이 미사일부터 쏘지 않고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는 딱 세 개만 마비시키면 끝날 것 같아요. 전기 끊고 네. 그다음에 통신 끊고 네. 네. 금융 끊으면 금융. 그게 전부 해킹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 우리나라 국민들 다 정말 멘붕이지. 멘붕 아니, 아닐까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멘붕이 오는 건요. 핸드폰 못 쓰게 화장실 가서 그러니까 핸드폰 못 쓰게 하면 다 미쳐버려요. 핸드폰까지 안 가도 카톡 마비만 돼도 다들 정말 힘들어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화장실 가고 핸드폰 못 쓰게 해봐요. 사실 근데 그걸 많이 훈련하고 있어요. 사실 북한에서. 그래요. 화장실 갈 때 안 들고 가야겠다. 예. 훈련도 해야죠. 그럼 한참 앉아있다가 없이 사는 나와서 연습. 한참 앉아있다가 없이 다시 사는 나와서 연습. 들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할 걸요.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게 두 개 중에 하나라잖아요. 화장실 가서 핸드폰 못 쓰게 하는 거. 엘리베이터 타갖고 이거 닫히는 거 못 누르게 하는 거. 막 몸이 근질근질해 벌써. 실제로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용돈 깎고 뭐 때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폰압이에요. 폰압. 핸드폰 스마트폰 압수. 뺏어가는 거. 폰압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폰압이 제일 언제 무섭냐? 화장실 할 때 이거 두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전 엘리베이터. 휴지 없는 거가 더 제가 힘드네요. 엘리베이터 못 누르게 하는 거 빨리 닫히는 거 그거 이거 문 닫히기라고 누르는 사람들은요. 아니, 어디 갔더니-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디 전 갔더니 세계에. 그 닫힌 버튼이 원래 있는 자리 난 아무 생각 없이 누르고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그 자리에 호출벨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내가 너무 민망한 거야. 그때 문 닫아주세요. 닫힌 버튼 어디 갔어요? 그건 진짜 약간 사람이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쌈만 누른대잖아요. 이거를.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예. 아니 SBS 직원분들도 거의 다 누르십니다. 예.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내려갈 때 보면은 엘리베이터 있는 같이 네. 탄 사람들한테 그 안티 팬 만드는 거 알려줄까요? 네. 누가 탁 닫잖아요. 그럼 열릴 버튼 한번 쿡 눌러요. 그 장난인 줄 알고 또 닫거든요. 네. 또 한번 꾹 눌러. 네. 열리는 거. 네. 또 한번 닫힐 때 또 누르잖아요. 예.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려봐요. 그 개싸움 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멘탈 갑이세요? 이거 참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굳이
서민 작가보다도 더 응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서민 교수보다도. 기생충 교수님. 네. 아, 느닷없이 이상한 짓을 했고. 자, 다음 고현준 작가님. 성희롱 문제 내부 고발자가 해고됐다? 이거 네. 무슨 얘기예요 또? 요즘 뭐 성희롱, 뭐 성폭행, 성추행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나옵니다. 뭐 그 미투 그 운동도 사실 여기 일환일 텐데 이번에는 그 한 조직 내에서 그 성희롱 피해자분들이 내부 고발을 했고 그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희롱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고 성희롱 고발을 했던 내부 고발자들은 해고를 당했다라는 얘기인데 무엇보다 이 조직이 그쪽 이름을 밝혀주셔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요? 유엔의 산하기구죠. 네. 유니세프. 아동구호기구인 유니세프 한국 지부. 그러니까 한국 유니세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유니세프 그 안성기 씨가 모델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뭐 정우성 씨가 네. 저 홍보대사 하고 저는 있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유니세프에 돈 냈는데 돈 내지 말아야겠네. 그리고 왜 공항 가면 그 마지막에 이제 저 외화들 잔돈 처리할 때 다 모금- 유니세프에 놓잖아요. 그 유니세프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평화롭고 뭐랄까요 그 아주 그 온화한 이미지의 국제 기구잖아요. 저는 매월 후원한 지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평화롭게 있죠. 성희롱을 한 거예요, 그럼? 근데 이 성희롱의 수준이 너무 유치해요. 제가 보기엔. 그 처리 과정도 너무 그러니까요. 지저분하죠. 저는 사실 유치하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럴 네.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외교부 출신의 어떤 그 고위 관부가 있다고 합니다. 뭐 SC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성은 직원들 손씨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네요. 손씨 씨도 있고 서씨도 있겠네, 서씨. 성씨도 예. 있어요. 예. 승씨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유추해 갑시다. 그런 사람이 이 여직원들한테 뭐 메시지나 말을 할 때 이게 참 문장들이 이게 표현된 게 너무 웃깁니다. 그리고 너무 좀 짜증도 나고요. 네. 당신이 쓰는 영어는 꼭 동두천 접대부의 영어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허리가 가늘어서 애나 낳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게 제일 제가 좀 화가 났던 게 보통의 비서들은 아침에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예. 좋은 비서는 침대에서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다. 야, 이거 심각한데. 아니 이거 진짜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다.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던 이 간부가 결국은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요. 이 예. 내부에서 이제 고발이 되고 하니까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아무런 제재로 없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받고 끝났고 오히려 내부 고발을 했던 이 피해자분들이 해고되는 수순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 따져봤더니 이 조사위원회를 이 해당 간부가 꾸려가고 그들끼리 그 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했던 그 뭐랄까 진술 이런 것들만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허. 내가 했던 말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어가지고 아니,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은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면 바로 성희롱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당한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재심 청구서를 또 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그냥 묵살이 돼버렸어요. 묵살이 되면서 결국은 이 피해자분들은 뭐 직장 잃고 예. 그리고 뭐 어떤 사실 마음의 상처랄까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클 텐데. 이거 트라우마 심해지죠. 정신적 충격이. 근데 이게 결국은 여기가 유니세프라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뭐 조직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성희롱이라는 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예. 그들이 겉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런 피해자들 그리고 또 아동 성학대 당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유니세프에서 지금 보호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 보호 이런 등등 보게 되면 가장 도덕성이 높게 요구되는 단체죠.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오고 갔다는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나와서는 아동 구호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그 전직 외교관인가요? 외교부 출신이죠. 외교부 출신. 네. 외교부 간부 출신이라고 간부 출신. 하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또 외교부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 칠레에서 또 성추행 몰카 사건도 몰카 있었고요. 찍혔죠. 네, 찍혀서 또 정말 그 망신당했고요. 또 뭔가 지키고 그걸 또 무마하려고 또 뒷돈 주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문맥의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항변도 있었습니다만 9월에 또 외교부 간부 한 명이 여자는 열등하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또 문제가 됐고요. 혹시라도 뭐 너무 이게 크게 확대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 내에 어떤 이런 그 성 관련된 그런 그 관념이 너무 구시대적이거나 아니란 생각을. 네, 합니다. 요즘 세태에 맞지 않거나 요즘 기준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좀 걱정됩니다.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 마초이즘 이런 게 뿌리 깊게 박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진짜 안 이렇게 됩니다. 보통 외교부 같은 경우는 해외 대사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왕국이에요, 사실. 그렇죠. 약간 맞아요. 네. 폐쇄적이고 약간은 독립돼 있으니까 에티오피아 대사도 이런 사건으로 성비 사건이 있었고요. 코이카
그 그렇죠. 외교부 맞아요. 산하 네. 그러니까 외교부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 그러한 내부 해야죠. 조직 문화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빠들의 수다. 정인석 기자님, 손소 변호사님, 고윤준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 전역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